안녕하세요. 기말 프로젝트 인펙션 체인을 발표하게 된 파이서닉 팀의 고승미입니다. 저희 팀은 고승미, 권우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 저희가 파이게임 라이브러리를 통해 설계부터 최적화까지 직접 구현한 2D 서바이벌 아케이드 게임인 인펙션 체인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유형은 A형으로 선정했는데요. 저희가 AI 활용해서 코드를 제작하고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고 하는 과정에서 참조 소스가 따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A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목적과 필요성입니다. 본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단순히 학점 취득을 위한 과제물 제작이 아니라 실무에서 사용하는 개발 프로세스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실제로 구동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초반의 기획 단계에서는 다소 안전하고 구현이 쉬운 가계부나 스케줄러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고려를 했는데요. 하지만 프로그래밍 역량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동적 프로그램, 즉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더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비 서바이벌이라는 장르는 부산행이나 킹덤 같은 K 콘텐츠들을 통해서 대중성 유저들에게 매우 친숙하면서 끝없이 밀려오는 적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플레이어에게 충격과 스릴, 긴장감을 선사해서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아케이드 본연의 재미를 주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르 선정의 배경이 된 시장 분석인데요. 대한민국 게임 산업 매출액은 최근 22조 원을 넘어서 23.8조 원을 돌파하는 등 매년 엄청난 가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콘텐츠 트렌드를 한국 게임과 문화가 선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복잡한 튜토리얼 없이 마우스와 키보드 조작 몇 번만으로 직관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캐주얼 아케이드 생존 게임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충분한 소구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레이어가 게임에 쉽게 진입하되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도록 유도하는 중독성 있는 루프 시스템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게임 방식과 조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펙션 체인은 사방 화면 외곽 끄트머리에서 무한히 생성되어 좁혀오는 좀비 집단을 물리치고 세계의 목숨으로 최대한 오랜 시간 버텨내는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조작은 굉장히 직관적인데요.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따라서 캐릭터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이동하고 조준된 마우스 방향을 향해서 좌클릭을 하면 권총에서 총알 투사체가 발사됩니다. 단순히 도망치기만 해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사방에서 조여오는 좀비를 정밀하게 사격해서 격파해야만 합니다. 생존 시간에 비례해서 적들이 강력해지는 시스템을 설계해서 유저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플레이 환경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시스템 구조와 모듈 설계인데요. 개발자 관점에서의 시스템 아키텍처와 사용자 흐름도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가장 큰 무기는 모듈화와 객체 지향 설계인데요. 여러 줄의 코드가 한 파일에 얽혀있는 스파게티 구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구조 중심의 메인 루프를 담당하는 메인을 주축으로 플레이어, 좀비, UI 시스템, 사운드 시스템, 크러쉬 등 기능별로 파일과 클래스를 엄격하게 분리했습니다. 유저 흐름의 경우 프로그램이 켜지면 시작 대기 화면이 출력되는데요.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인게임 렌더링 세션이 시작됩니다. 실시간 조준과 추격 연산이 수행되다가 좀비와 충돌해서 플레이어의 체력이 0이 되면 즉시 화면이 차단되며 최종 결과 데이터가 화면에서 출력됩니다. 이 상태에서 R키를 누르면 모든 오브젝트 메모리가 클리어되고 초기 상태로 리셋돼서 무한 루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핵심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핵심 제어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파일은 플레이어로 플레이어의 움직임과 무기 조준을 제어하는 모듈인데요. 플레이어 클래스는 파이게임의 pg.sprite.sprite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독립적인 객체로 동작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마우스 커서 위치로 플레이어가 1대1 텔레포드 하듯 움직이면 조작감이 너무 딱딱하고 게임의 재미가 반감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 프레임 업데이트마다 self.force 하는 부분의 수식을 보관 수식을 적용했는데요. 목표 위치와 현재 위치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매 프레임의 10%의 거리만큼만 미끄러지듯 이동하도록 만들어서 유저가 조작할 때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는 관성 이동 알고리즘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하트 모양 체력과 출력을 위해 내부적으로 3개의 이미지를 리스트에 미리 로드해서 렌더링 속도를 최적화했습니다. 그리고 360도 독립 무기 조준 시스템도 같이 설계를 해놓았는데요. 기존 아케이드 게임들은 캐릭터 이미지가 통째로 회전해서 화면이 어지럽고 히트박스가 뒤틀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캐릭터 자체의 에셋은 중심 고정 상태를 유지하되 플레이어 중심에서 마우스 커서의 상대적 위치 벡터인 레를 구한 뒤 mass.disgrease 가로 -mass 이쪽 코드를 사용해서 기하 연산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정확한 회전 각도 값을 바탕으로 권총 이미지만 따로 pg.transform.rotate 처리해줬습니다. 플레이어 중심 쪽에서 살짝 앞쪽 좌표인 영역에 권총을 빌드하면서 실제 캐릭터가 마우스 방향으로 총을 겨누고 돌고 있는 듯한 그런 시각적 효과도 만들어놨습니다. 또한 발사되는 블랙 클래스의 경우 화면 안에서 소멸하지 않으면 메모리에 수천 개씩 쌓여서 시스템 과부하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업데이트 함수 내에 화면 경계선 외곽 좌표를 체크하고 범위를 이탈하는 순간 셀프 키를 호출해서 가비지 컬렉션이 메모리를 즉시 회수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적 좀비 개체를 생성하고 제어하는 좀비 모듈인데요. 좀비의 AI는 플레이어의 현재 위치인 타깃 좌표인 player.rect를 프레임 단위로 계속해서 전송받습니다. 자신의 위치 벡터와 플레이어의 위치 벡터 사이의 방향 성분을 정교화한 뒤에 좀비 고유의 베이스 스피드를 곱해서 최단거리 직선으로 끈질기게 쫓아가도록 설계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구현한 또 다른 핵심 시스템은 시간에 비례해서 난이도를 가속화하는 점인데요. 좀비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인자값을 넘겨받는 타임 값을 연산 구조에 대입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좀비의 이동 속도가 점진적으로 가속화되도록 수식을 튜닝했습니다. 초반에는 좀비가 느릿하게 걸어오지만 30초 이상 생존하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플레이어를 압박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좀 난이도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당 크러쉬 모델은 충돌 연산하고 예외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모듈인데요. 이 파트는 게임의 판정 신뢰도를 결정짓는 그런 모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각형 박스인 렉트 충돌 판정을 사용하면 캐릭터 주변의 투명한 공백에 좀비가 스치기만 해도 피격 판정이 일어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파이게임이 제공하는 그런 판정 기능인 pg.sprite.collade_mask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비트 마스크 연산을 통해서 이미지 내에 0이 아닌 알파값, 즉 실제 그림 픽셀이 서로 겹쳤을 때만 충돌로 인정하는 판정 기술입니다. 총알이 좀비 마스크에 적중하면 len hit 곱하기 100 수식으로 처치 점수를 즉시 부여합니다. 반면 좀비가 플레이어 마스크에 충돌하면 즉시 player.hp를 -1 수행한 뒤 1초 동안 무적 상태인 invincible true flag를 활성화시킵니다. pg.time.get_ticktimer를 활용해 피격 후 1초 동안은 충돌 연산을 무시하도록 그런 처리를 하면서 좀비 무리에게 비벼졌을 때 프레임 데미지로 피가 순식간에 3개가 녹아버리는 현상을 막고 표준 밸런스를 맞추었습니다. 시스템 사운드 모듈은 복잡한 내용 딱히 없이 오디오 최적화나 효과음 로드 이런 게 있어서 코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드로잉 연산 분리를 위해서 구축된 UI 시스템은 메인 루프에서 전송해주는 생존 시간, 스코어 데이터, len 좀비 그룹 카운터 값을 넘겨받아서 self.font.render 함수로 가볍게 실시간 문자열 UI를 빌트해줍니다.
시작 화면에서는 게임이 엉키지 않도록 조준선 출력을 일시로 멈추는 로직을 넣었고, 종료 화면에는 깔끔한 그런 네이비 오버레이 박스를 생성해서 결과창을 도출합니다. 마지막은 메인 코드인데요. 해당 부분이 메인 컨트롤러로 사용됐습니다. 먼저 파이게임 모듈화 및 초기화 해가지고 해상도를 설정해 놨고요. 화면 외곽에서 좀비가 스폰될 수 있도록 가운데서 말고 상하 좌우 외곽에서 랜덤 생성될 수 있는 코드를 짰고, 전체 흐름을 여기 내부에서 제어하는데요. 메인 루프 내에서 이벤트 처리를 하고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다른 모듈을 통합해서 유기적으로 연동시키고, 체력 소진 시 게임 루프가 종료되면서 결과 화면 호출이 나오도록 로직 흐름을 짰습니다. 이곳에서 전체 게임의 흐름을 제어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및 플레이 검증인데요. 게임의 독창성과 비주얼 퀄리티를 위해서 배경화면, 게임, 캐릭터, 좀비, 총알, 총 모두 이런 시각 자산을 AI 디자인 생성 툴과 편집 가공을 거쳐서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먼저 플레이 이미지에서는 실시간 대시보드인 생존시간 점수 좀비 개체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고요. 마우스 커서를 이용해서 이제 우클릭 발사라고 적혀있는 좌클릭 발사가 작동되고 있고요. 좀비와 충돌할 시 좌측 상단에 있는 저 체력바가 감소하고 1초 무적이 발동합니다. 현재 이미지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비의 스폰 빈도가 굉장히 늘어난 상태고요. 이제 오른쪽 화면 보시면 게임 종료 화면인데요. 플레이어가 체력 소진할 시 즉시 게임 루프가 정지되고 해당 결과창이 출력됩니다. 결과창에는 최종 생존 시간과 획득 점수를 초 단위까지 합산해서 시각화했고요. R키를 통해서 모든 객체를 초기화시키고 즉시 재도전이 가능하게 나왔습니다. 시뮬레이션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시행 화면입니다.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게임이 시작합니다. 지금 컴퓨터가 조금 느려서 작동 속도가 느리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우스를 통해 이동할 수 있으며 우클릭을 통해 총을 발사해 좀비를 없앱니다. 우클릭이라고 표현은 좌클릭입니다. 좀비에 닿으면 피가 감소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좀비의 속도 그리고 등장 빈도가 잦아집니다. 좀비에 3번 이상 닿으면 이런 식으로 게임이 종료됩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R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차별성과 완성도도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UI UX 설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우스 커서 하나로 이동과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직관성을 확보했고요. 별도의 튜토리얼 없이도 즉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고 접속, 플레이, 종료, 데이터 출력, 재시작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통해서 사용자 이탈을 최소화하고 반복 플레이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밀한 충돌 감지 시스템인데요. 단순하게 사각형 히트박스 충돌이 아닌 파이게임의 마스크 기능을 활용해서 픽셀 단위 히트박스를 구현해서 타격감과 판정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생존 시간을 밀리초 단위까지도 정밀하게 계산하고 피격할 시 무적 타이머 로직을 도입해서 게임 밸런스를 잘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듈화된 아키텍처 및 객체 지향 설계인데요. 게임의 핵심 로직을 6개의 독립된 모듈로 분리했습니다. 각 클래스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코드의 가독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무기 체계나 아이템 시스템을 손쉽게 추가할 수 있는 높은 유지 보수성과 확장성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프로젝트 개선 계획인데요. 무기군을 확장한 전투 시스템 고도화 부분에서 무기군 확장이나 인게임 보상 체계를 만들어서 아이템이 드롭된다거나 일시적으로 이동 속도가 증가하는 등의 버프,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경쟁 및 관리 시스템을 넣어서 랭킹이라든지 업적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결할 수 있는 시스템도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파이썬과 파이게임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실전 게임 개발 프로세스를 숙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반의 모듈화 설계랑 실시간 이벤트 루프 처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GitHub 사용을 통해서 팀원 간 코드 관리와 협업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 탐색 및 알고리즘 그런 정밀 충돌 판정 구현을 통해서 논리적 문제 해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